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갤럭시 S22 울트라 카메라 관련해서 좀 집중적으로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배터리라든지 충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어제 영상에서 다루었으니 해당 내용들은 어제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카메라 리뷰는 아이폰 13 프로와 함께 비교하면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전해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경험담을 베이스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 다른 분들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학생인데 디지털 미디어 학과에서 재학 중이고, 유튜브 외에도 학교 과제로 다큐멘터리 촬영 및 편집이나 사진 촬영 등 포토그래피와 시네마토그래피 부분에서 좀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메라를 안 들고 다녀도 메인폰으로는 G 폴드 3를 현재 들고 다니고 있지만, 항상 평상시에 동영상 영상 촬영이나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특히 동영상 촬영 부분에서 아주 뛰어난 아이폰 13 프로를 서브폰으로 들고 다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사진 촬영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사진 촬영 같은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S21 울트라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는 있지만, 확대했을 때 디테일 부분이 좀 더 살아있다든지, 야간 모드 촬영할 때 은근 자연스럽게 촬영이 된다든지, 은근 섬세하게 따져보면 사진 촬영 부분에서 개선된 부분이 꽤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저는 아이폰 색감 및 후처리보다 갤럭시 색감 및 후처리 방식을 더 선호하기도 하고, 특히 셀카 찍을 때 저는 삼성폰을 사용합니다. 여기 야간 모드로 촬영한 사진 몇 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폰 같은 경우 약간 누렇게 후처리가 되는 반면 S22 울트라 같은 경우 실제 눈으로 봤을 때와 비슷한 색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번 S22 울트라 같은 경우 야간 모드를 안 쓰는데도 불구하고 저조도 환경에서 사진을 찍을 때 사진이 밝게 처리가 되는데, 이거는 호불호가 은근 갈릴 것 같지만 저는 과하게 완전 밝게 처리도 되지 않고 딱 적당하게 밝게 후처리가 되는 것 같아서 나쁘지 않다고는 생각하는데, 주변에 좀 스포트라이트 빛이 있다거나 할 때는 전체적으로 빛이 있는 부분이 번져서 나오는 경우도 아주 가끔가다 있었습니다. 확실히 어두운 영역 같은 경우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면 당연한 거긴 하지만 S22 울트라가 디테일 부분에서 아이폰 13 프로로 촬영한 사진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더 뛰어나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한 S22 울트라 같은 경우 메인 광각 렌즈에 슈퍼 클리어 렌즈가 탑재가 돼서 완전 빛을 직광으로 비추는 곳에서 찍으면 S22 울트라는 고스트 현상이 별로 없는 반면, 아이폰 13 프로 같은 경우 고스트 현상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S22 울트라 전면에 탑재된 40메가픽셀 펀치홀 카메라 같은 경우도 아주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직광으로 핸드폰을 비췄을 때 후처리로 플레어 부분을 없애주기도 했고, 야간에 촬영했을 때도 수전증이 살짝 있다 보니까 손을 떨었을 때도 대부분 깔끔하게 나왔고요. 하지만 접사 촬영 같은 경우 사물이 카메라와 완전히 가까이 있을 때 아이폰이 뭔가 초점을 더 많은 영역에서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진 촬영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S22 울트라로 촬영한 결과물이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플레어 현상이나 고스트 현상도 많이 없고 10배 방언이나 이런 걸로도 비교를 해보고 싶지만, 자세하게 안 보여드려도 10배 광학줌을 지원하는 S22 울트라가 많이 우수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진 같은 경우 호불호도 사람마다 크고, 사람마다 선호하는 사진 결과물의 색감, 디테일 등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다 옳다고는 생각하진 않지만, 동영상 촬영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시다시피 이번 갤럭시 언팩을 통해 S22 울트라 같은 경우 S21 울트라 대비 손떨림 방지 부분에서 약 68% 개선돼서 동영상 촬영할 때 손떨림 방지 부분에서 아주 크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아침이나 좀 밝은 환경에서 촬영할 때는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저조도 환경이나 저녁에 촬영할 때는 움직일 때 모션 블러 현상이 생기는 경우가 아이폰 13 프로보다 훨씬 많아 조금씩만 움직여도 어지러울 정도로 모션 블러가 생기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이폰 같은 경우 모션 블러 현상이 종종 생기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지만, 강도가 S22 울트라에 비해 그렇게 세지 않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 촬영할 때처럼 똑같이 확인해 보시면 슈퍼 클리어 렌즈가 광각 렌즈에 탑재가 되다 보니까 고스트 현상이나 플레어 현상에서는 훨씬 S22 울트라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아이폰 같은 경우 영상 비트레이트도 더 높고 색감도 더 담아낼 수 있는 프로레스 비디오 촬영도 있기도 하고 일반 영상을 촬영할 때도 보케 처리라든지 비트레이트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뭔가 처리 방식이 저가형 미러리스 카메라로 촬영한 듯 처리가 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화질도 아이폰이 더 우수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S22 울트라 같은 경우 MP4 파일 포맷 유형으로 영상이 촬영되는 거라 호환성은 엄청 뛰어나지만 영상 자체가 압축이 많이 돼서 저장이 되는 반면 아이폰 13 프로 같은 경우 따로 압축이 되지 않고 높은 비트레이트 값을 가지고 있는 동영상 파일 포맷, 그러니까 MOV 파일로 저장을 하다 보니까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손떨림 같은 경우도 완전 달리면서 손 흔들고 촬영할 때 S22 울트라는 짐벌이 잡아주는 것처럼 손떨림 보정 강도가 꽤 세지만 아이폰 13 프로 같은 경우 손떨림 보정은 그렇게 세지 않아서 엄청 흔들리긴 해도 자연스럽게 손떨림 보정이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개인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S22 울트라 같은 경우 3배 망원이나 10배 망원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줌에서 촬영할 수 있는 선택지도 아이폰보다 좀 더 많기도 하고 사소한 거, 그러니까 디렉터스 뷰 촬영 모드나 프로 동영상 촬영 모드 등 좀 이러한 모드 부분에서는 확실히 S22 울트라가 선택지가 더 많아서 이 부분에서는 또 큰 장점을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야간에 촬영할 때 생기는 모션 블러 부분만 크게 개선시키면 일반 소비자들이 동영상 촬영할 때는 S22 울트라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거라 생각하고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다만 좀 여기서 조금만 전문적으로 생각한다면 프로 비디오 촬영도 지원하고 엑스퍼트 로와 같은 전문적인 사진 촬영 앱도 지원을 하는데 이번에 1TB 모델이 출시가 되기도 했는데 프로레스 비디오 모드라든지 아니면 MOV 파일은 애플이 개발한 포맷이니까 이건 아니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AVR 포맷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옵션을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다음 S 시리즈에 추가를 해줬으면 좀 더 완벽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개인적으로 저는 사진 촬영 부분에선 S22 울트라를 더 선호하고 동영상 촬영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손떨림이나 비트레이트 같은 부분에서 봤을 땐 아이폰 13 프로가 더 우수하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